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폴 케네디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러시아 제국에서 소련으로, 그리고 러시아 연방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폴 케네디의 위대한 수업, 강대국의 흥망 러시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한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강대국은 러시아의 한결같은 욕망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차이점은 러시아는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영토만 유럽에 걸쳐 있었고 16세기에서 17세기 러시아 정복자들이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해 큰 세력이 되었죠. 서유럽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팽창하는 동안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을 가로질렀고 시베리아에 진출했고 더 동쪽으로 나아가 미국 알래스카 해협 맞은편까지 도달했죠. 결국 1721년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보유한 덕분에 최대 11개의 타임존을 갖게 되었죠. 이런 방대한 국토는 바로 러시아 권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영토가 오히려 러시아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저주에 대해 언급한 책도 등장했죠. 시베리아의 저주란 국토가 너무 크거나 인구가 너무 많으면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가 서쪽의 일부 영토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우랄산맥, 아시아의 동쪽은 통치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러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이것은 질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영토가 러시아의 운명이라고 여겼죠. 마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독립을 운명이라고 하듯이 러시아가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운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유럽의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강대국의 자격으로 1814년에서 15년 열린 빈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1945년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대화된 서구 열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죠. 러시아가 원하는 두 번째 운명은 범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동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우즈베키스탄, 발루치스탄을 넘어 영국령 인도에까지 진출하는 운명을 원했죠. 또 만주지방을 지나 극동지방까지 진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철도가 등장하자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은 철도로 전 국토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영 제국과 미국의 근대화에 철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러시아도 그러길 바랬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열차입니다. 범아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욕망으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철도가 만들어졌죠. 만약 러시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강대국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지향적 사고를 가진 러시아 황제 차르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독어와 불어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황금시대를 맞이한 유럽의 일원이라고 자처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에서는 유럽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유럽식 음악회가 열리고 위대한 작곡가 알렉산더 보르딘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차르가 원했던 것처럼 마침내 러시아도 유럽 열강 중 일원이 된 것이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제국은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붕괴했죠.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당원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주변국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행사했죠. 흔히들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양극체제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나토 연합국이 한 축이고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양극이 존재했죠.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뒤 흐르쇼프, 브레즈네프가 집권했고 그 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소련은 군사력은 갖췄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소련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섰고 그들 스스로는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직감했죠. 결국 1980년대 후반 개혁주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소련을 강대국 사이에서 구해내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개혁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부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죠. 결국 1991년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에게 통제권을 이양했고 그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소련도 해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게 되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에서 독립하고 러시아는 서서히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들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강대국을 향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틴 정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푸틴의 세계제패 전략은 과거처럼 영토 확장을 통한 패권 정치는 아닙니다. 푸틴은 단지 벨라루스와 같은 주변국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만 하면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있죠. 러시아가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푸틴도 러시아가 얼마나 몰락했는지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1인자 미국에 대한 두려움도 깔려있죠. 세계 질서 안에서 강대국이 되려는 러시아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는 중입니다. 과연 푸틴 이후 러시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러시아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폴 케네디는 강대국 체제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다음 강의도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